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걸 알고요. 그리고 수능 이제 코앞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찬바람도 이제 오늘부터 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부터는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올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를 판단하시고 싶다면 이 공식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뭐냐면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자, 여러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실력이 우선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기세가 되어야 됩니다. 기세. 뭔가 나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이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은 기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세가 좋으면, 물론 기세를 받쳐줄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실력을 굉장히 팍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멘탈적인 측면, 기세에서 꺾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해보고 실력도 성장시키고 운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기세에 대한 전략을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죠. 저도 지금 이제 일주일 내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 기간이기 때문에 제 목이 허락하는 한은 여러분들께 계속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이 힘을 좀 내봤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 제목이 1등급과 1등급이 아닌 사람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두 부류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을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력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1등급과 뭐 3, 4등급, 4등급 정도는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1등급과 2등급 혹은 1등급과 3등급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세에서의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세라는 건 사실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의 차이인데 1등급과 2, 3등급의 차이는 바로 이 기세에서 갈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몸값이 10억 원인 경주마하고 몸값이 10만 원짜리인 경주마, 만약에 이런 두 부류의 경주마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경주마의 성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뭔가 성능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끼케야 몇 초 차이예요. 실력적으로는. 끼케야 몇 초 차이지만 이 두 경주마 사이에는 멘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몸값이 10억 원인 경주마는 자기네들이 귀하게 대접받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정말 빡센 트레이닝을 겪어왔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왜 우리 그 롤랜드 고릴라라고 하는 그 종에서도 보면, 왜냐면 제가 동물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 롤랜드 고릴라를 보면 그 집단의 제일 우두머리 수컷 등 뒤에는 이 은색 털이 자란다고 합니다. 실버백이라고 은색 털이 자란대. 그거는 수컷 우두머리의 등에만 나온대요. 그 자부심에 의해서 등 색깔이 그렇게 바뀐대요.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정정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몸값이 10억 원인 경주마도 자신이 정말 하드한 훈련을 이겨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10만 원짜리인 경주마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대요.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긴장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친구는 오답을 고르고 어떤 친구는 정답을 고르거든요. 뭐 사실은 OMR 카드로 치면 1, 2, 3, 4, 5 이렇게 가로로 돼 있으니까 요 간격이 뭐 1cm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정답을 고르고 어떤 친구는 오답을 고르는 그 어떤 차이는 사실은 평상시에 본인이 얼마나 한계점을 돌파해 왔느냐 그 경험치에 따라서 긴장을 이겨내고 정답을 고르는 사람과 그 긴장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답을 고르는 사람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체 평상시에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긴장되는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차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막힐 때 이 친구들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가 잘 안 되고 막힐 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좌절을 하지 않아요. 좌절을 하기보다는 이걸 해결하면 되지. 약간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공부로 받은 스트레스는 공부로 풀어야 되죠.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책상을 이탈합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리프레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특히 요즘 친구들은 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뭐 효율이 오른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걸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 중에 물론 1등급 친구들도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크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책상에 앉으면 그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2차적인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스트레스는 이전에 리프레시를 하기 전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중압감 같은 게 따라오게 되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 나서 쉬는 걸 추천드려요. 쉬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최대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정면 승부해서 해결하고 쉬시라는 거.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은요. 2등급부터 5, 6등급까지는 놀랍게도 심리적이나 멘탈적인 차이가 크게 없어요. 뭔가 잘 안 되고 막힐 때 이 사람들은 이탈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장수가 전쟁터에서 힘들다고 이탈을 하면 그게 장수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장수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책상을 지켜야 돼요. 책상에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책상 위에서 승부를 벌이는 장수,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비장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러서면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하루 목표량을 다 채운 순간의 생각이 또 이제 아주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루 목표량을 다 채우는 게 너무 힘든데 하루 목표량을 다 채우면 좀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하루 목표량을 다 채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8시, 아침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밤 11시에 공부를 끝냈다고 칩시다. 물론 컨디션 관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목표량을 다 채우고 왔어. 그러면 1등급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30분이라도 더 해요. 만약에 취침 시간이 뭐 11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보통은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씻고 간식을 좀 먹고 조금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쉬다가 핸드폰 좀 보다 쉬다가 한 12시 아니면 12시 반 정도에 잠이 드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여러분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30분이라도 공부를 더 한다는 거예요. 하루 목표량을 채운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다른 애들도 다 채웠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지 하고 30분을 더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독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독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올해 30분을 목표량을 다 채우고 30분을 더 하면
올해 공부가 끝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 친구들은 30분만 더 하면 공부가 올해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30분을 더 하지 않으면 재수, 삼수, 사수를 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등급이 아닌 친구들은요,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 자각이 아예 없어요. 내가 하루 공부량을 다 못 채우더라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장엔 편하겠지. 30분 더 하는 것보단 바로 자고 좀 더 쉬고 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은 재수, 삼수, 사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도 예민한 애들한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니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받아들여 주시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학원에 갔다 와서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만 더 하자. 그러면 올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순간의 광기.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광기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요 1번과 2번에서 굉장히 극한의 스케줄을 소화했기 때문에 뭔가 이 오기랄까요? 절대 질 수 없다. 올해 내가 질 수 없다. 예?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느냐라는 어떤 자기 확신을 넘어선 어떤 광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드럼 영화예요. 드럼 영화인데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이제 캐러밴이라는 드럼 연주를 하는데요. 유튜브에 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속주입니다. 빠르게 이제 드럼 비트를 치는 이제 그런 곡인데요. 이 영화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드럼 비트를 엄청 빠르게 치다가 손에서 이제 피가 납니다. 피가 흐르지만 이 친구는 그냥 드럼 스틱에 피를 묻힌 채로 끝까지 연주를 이어나갑니다. 왜냐면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냐면 이제 수시 지원철이고 또 구모가 끝난 이후에 이제 상담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빴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힘든 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힘들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힘들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그때 힘들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좀 힘듦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은,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은,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한테 힘이 남아있어. 왜? 힘듦과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아직은 있는 거거든. 그게. 근데, 조금 따끔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직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사실 모든 시험은 도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사실 수능을 N수를 하는 이유는 대학 레벨을 아무리 뭐 요새 뭐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 어쩐다 해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대학 레벨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오는 우수한 동료들, 우수한 교수님들, 커리큘럼, 대학에서의 지원,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으로 출발선상을 좀 더 이제 유리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박적인 요소가 있어요. 매년 반복하는 게 뭐냐면 투입한 노력보다 대학 등급을 올리면 얻게 되는 결과물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박이라는 전제를 깔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이 합격한다라는 거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목표로 한 대학에 합격한다라는 것에 만약 여러분이 재산이 많이 있다면 그 전 재산을 다 걸 각오가 되어 있나요?
걸 자신이 있나요?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걸 자신이 없다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걸 수 있을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의 의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수강생들의 반응은 노였어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변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쏟아내질 못한다고.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고른 답을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거든. 왜? 내 공부량이 부족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시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을 골랐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사실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획을 다 끝내고 와서 학원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30분 더 하는 게 이 올해 수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의지를 가지면 잘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남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남들은 놀고 있음을, 남들은 쉬고 있음을 자각하면 여러분은 역설적으로 안 쉬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경쟁자들 지금 놀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 자각을 안 하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러면 남들이 뭐 힘들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힘들 때가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힘들 때가 바로 남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학원 다 마치고 집에 왔어. 여러분 힘들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때 남들도 다 쉬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순간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티가 안 나는 지금 당장의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30분 더 하고 이런 게 티가 나진 않죠. 그런데 이 세상은 뭐 어떤 만화에도 나왔지만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만화책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과의 법칙. 모든 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법칙인데 사실은 지금 남들이 보지 않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30분, 1시간씩 더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뭘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원 가가지고 8시부터 뭐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그 어떤 그 부분을 제가 그래프,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하자면 아주 완만한 기울기가 펼쳐집니다. 완만한 그래프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죠. 성적은 지수함수처럼 오르는데요. 사실 이 성적을 지금 여기 이게 1단계고 2단계고 3단계면 2단계와 3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1단계에서 멈춰요. 1단계에서 노력을 멈춥니다. 그냥 학원 갔다 오는 걸로 멈추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이 변수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학원 갔다 와서 30분만 더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져요. 기울기가 훨씬 가팔라졌죠. 그쵸? 여기서 30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총 1시간을 더 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에 통용되는 실력 상승의 법칙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본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저와 같은 인사이트를 뭐 어떤 분들은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제가 생각해낸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갔다 와서 조금만 더 하는 게 30분에서 1시간 더 하는 게 남은 기간의 당락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ee the unseen.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뭐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는 의지, 광기, 어떤 어떤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신감이 이어지는 거지. 맨날 동기부여 영상 보고 뭐 영상 보고 음악 듣고 뭐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수능 시험 난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수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사실 그때가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닫는 게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지금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남은 기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때임을 깨닫는 거예요. 왜? 그때 남들이 다 힘들다고 노력할 때, 사실 남들이 다 힘들다고 노력할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단 말이야. 이때 조금 더 해야 어떻게 된다고?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능 시험에서 적용되는 이 법칙은 인생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걸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못 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힘들 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는 거. 그걸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평범함과 비범함 사이의 차이점은 뭐야? 한 글자 차이예요. 평범과 비범은 한 글자 차이야, 여러분. 한 끗 차이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뭐 잔소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잔소리라고 듣지 않고 정말 조언으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자,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